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3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짐 트러스티와 팍스뉴스의 마샤 맥크럼의 대담 내용입니다. 이들의 오늘 한 대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반 미국 시민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 바이든 행정부와 메릭 갈랜더 법무부의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와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스캔들로 여기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이며 그 이유는 첫째, 힐러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밀 해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버를 통째로 자기 개인 자택의 지하에다 넣어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비밀 경호 장치를 붙이고 FBI 요청에 의하여 이중 잠금 장치까지 하고 경호를 붙여둔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개를 동급으로 놓고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많은 미디어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오바마나 지금 힐러리는 아직 아무런 영장을 발급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환 요청을 FBI가 한 적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FBI나 DOJ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중 잠금 장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편파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러리는 또 이 모든 서버 파일을 무단으로 전부 삭제하고 버린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호사의 말대로 힐러리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도 없고 기밀 해제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FBI나 DOJ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면책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미국 헌법을 파괴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팀 티볼티 스페셜 에이전트가 오늘 그 소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 지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스페셜 에이전트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모든 일에 희생양으로 혼자 죄를 지고 가는 것인지 오늘 사임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해임된 사유는 대통령 특권 권리 침해로 밝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장 판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장 발행법에는 포괄 영장 발행 금지법이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대상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전부 아니면 그 사람 재산 전부 이렇게는 표현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레인하르트 판사가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먹물로 지운 나머지를 빼고 보더라도 포괄적으로 영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레인하르트 판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이 이 사건으로 지금 갑론을박 들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라라고 사건에 대하여 지금 여러 사람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샤넬 리옹이라고 하는 OAN 뉴스 앵커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1971년도에 있었던 비번스 대 6명의 알지 못하는 요원이라는 사건 케이스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번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급습한 6명의 FBI 요원에 의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나중에 무죄가 되자 모든 요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천문학적인 정부 보상금을 받아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앵커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지금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모든 판사들이 더 투명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BI 부국장인 앨런 콜러를 비롯하여 영장을 발행한 레인하르트 판사까지 개별 소송이 가능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급습하였던 38명의 특수요원들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소송하여 이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하르트 판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DOJ가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 영장의 어디 부분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반려하면서 고쳐오라고까지 지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한국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아주 유사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약 하루에 400만 불의 변호사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막강한 재력과 후원에 힘입어 400만 불을 투여해서 변호인단과 싸울 개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FBI의 크리스 레이 국장은 자기는 모른다고 지금 도망가기 바쁘고 DOJ 메릭 가랜드는 변명하다가 요새는 아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다 소송이 가능한 것을 오늘 OAN 뉴스에 앵커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FED가 오늘 아주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FED는 바로 Federal Exchange Bank라고 하여 우리가 연방준비은행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과 같은 것인데 FED가 오늘 2023년부터는 24시간 7일 동안의 현금 즉시 이체 시스템인 FedNow라는 것을 실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하는 은행과 또는 지급을 해야 될 은행 간에 2, 3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와이어 트랜스를 하여 돈을 넣는 순간 상대방 은행에 즉시 입금이 돼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또한 크레딧 카드나 은행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 23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매점이나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은행으로 또는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소매점을 경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돈이 입금이 돼도 인출하는데 14일이 걸립니다. 비자 마스터가 빨라야 일주일이 걸리고 또 은행과 은행 간에는 3일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24시간 7일, 즉 연중 무휴로 돈 꽂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똥꼴만 찾던 FEB가 간만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외국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국제 통화 결제를 하고 있는 트랜스유니온이라든가 여러 시스템들이 다 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5G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인민을 통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바로 머니톡스,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지금 통치하기 위하여 FedNow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달러가 연준으로 몰려들게 돼 있고 주변국이나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IMF 사건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들은 아마도 통화 결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OJ가 연타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바로 일전에 공항에서 스캇 페리 의원 전화 압색 사건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의원인 짐 조르단이 법무부 감찰관인 호로위츠에게 9월 12일까지 본 사건에 관련된 모든 법의학 감사와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의회 이름으로 명령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라고 하는 법무부 감찰관이 이 사건의 배우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발끈한 공화당 법사위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FBI에게 지시를 하여 스캇 페리 하원이 공항에 있을 때 그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발끈한 공화당 하원 의원 법사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명령서이니까 무조건 준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법무부와 FBI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9월 10일 이후가 과연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보도해드렸던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화석연료 차 판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파가 바로 버지니아주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가 2021년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이들이 가결한 법안이 참 가관입니다. 캘리포니아 ARB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이상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가 대기정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따라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법을 통과해서 그때 당시 주지사가 사인까지 하였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여기에 대항하여 자기가 주지사가 되면 즉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2022년에는 다수당이 되었고 영킨 주지사가 주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단 법안이 성립된 것은 뒤집으려고 하면 슈퍼 메조리티라고 하여 3분의 2의 가결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원들이 한 45% 정도 되니 이들이 필리버스터를 걸고 의사진행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족수를 안 채워버립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지금 뒤집어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영킨 주지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35년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모든 화석연료차 판매 금지가 버지니아주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지만은 법원법인이 이왕 가결된 법을 뒤집으려고 하면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참 가련하기도 합니다. 민주당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엉망을 만들고 있는 지금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스냅 EBT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푸드 스탬프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스냅 또는 EBT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스냅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이틀 동안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많은 동부 지역에서 이 EBT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그 소요 사태까지 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불 카드와 비슷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마켓에 가서 음식과 또는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카드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결제가 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샤핑은 하고 나왔는데 돈을 낼 방법이 없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혼란이 일어나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의 문제라고만 발표가 되고 있지 그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서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밥 먹기 힘드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